안녕하세요. 임상시민 전문가들 시즌 3 우리는 센터장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내과 박 원장 개업가로서의 개업 전문가 좀 고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웹툰을 보면 드라마를 봐도 대출받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어떠셨나요? 대출하면 또 와 정말 할 얘기 많죠.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있을 때 전세 대출을 받았었어요. 근데 병원이라는 기관이 딱 있잖아요. 전혀 그냥 직원이 내면 그냥 돼요. 병원이 뭐. 네. 야 근데 저는 그 병원이랑 저랑 거의 동일시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그렇지. 출신인데. 근데 나왔잖아요. 소속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병원에서 레지던트 할 때보다 많이 벌고 있는데 대출하려고 딱 하니까 아무 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한 2, 3천도 어려웠어요. 안 되죠. 신용 대출. 심지어 은행에 있는 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도 그 친구도 내가 너한테 해줄 순 없고 그 친구가 막 알아보더니 얘기해 준 게 너 보험이냐. 그래서 보험약관 대출을. 그래가지고 그때 그 보험약관 대출을 시작해서 제가 거의 그걸로 한 10년까지는 아니고 진짜 한 7, 8년? 거의 그걸로 버텼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힘들었어. 그러네. 좀 서러우셨던 시절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대출 얘기를 하자면 눈물 저희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죠. 개인 사업자로 하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업을 하긴 했는데 여러 명이 공동 개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도 이제 공동 같이 이제 돈을 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대출을 하진 않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세계네. 아 그래요? 대출 안 하고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공동 개업을 하는 것에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은 사실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좀 느려요. 그게 단점은 그렇죠. 있지만 사실 같이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덜하고 또 책임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덜하고 같이 나눠서 하니까 그런 점이 좋고, 무엇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가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 회의하고 나면 밥 먹을 때 그냥 법인이 사주는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밥 맛있게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점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본인들이 다 낸 돈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가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네. 심리학과에 다달이 이제 심리학과 돈을 내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주실 때는 제 돈을 안 먹는 듯. 그러니까 사주는 네. 밥 먹는 느낌이 학과 돈이 있죠. 같은 느낌이고 그런 거 있죠. 저는 회식할 때마다 내 돈이 확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달라. 저는 밥값도 되게 민감해요 저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밥값을 6,000원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많이 해주네요. 직원들 밥값을 그렇지. 6,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 같이 먹을 때였어요. 요즘은 다 그냥 따로 먹거든요. 밥값 그냥 다 따로 주고 따로 먹는데 그때는 다 같이 먹을 때였는데 식당에 딱 갔는데 6,000원짜리도 있는데 6,500원, 7,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근데 맨날 그거만 먹고 싶을 순 없잖아요. 이게 참 이게 6,5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500원인데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면 속은 쓰리고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건 또 쪼잔해 보이는 것도 속 쓰리고 참 되게 이게 한 500원, 1,000원에도 그러는 거 보니까 고정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어때요? 중요하죠. 저는 한 처음에는 그냥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버는데 돈은 어디 갔나? 나는 왜 똑같은 집에 똑같이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센터는 고정 비용 줄 게 뭐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개업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딱 끝나고 나면 불 끌어 다닌다. 진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내 돈이 떼야 내 돈이.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센터가 진짜 사파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같이 여겨지는데 사실 이제 공동으로 개업을 하다 보면 이거 법인은 그냥 또 다른 인격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경제적인 압박감은 확실히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법인에 있어서는 압박감이 덜하지만 또 그 안에 속한 저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경제적인 압박은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휴가 같은 거 저는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분명해서 그렇죠. 네, 쉬고 싶을 때는 확실히 쉬어야지. 쉬거든요. 훌륭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휴가를 간다는 게 상담센터에서는 그 동안에는 사실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로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개업한 분들 휴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되게 맞아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찌됐건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압박감은 사실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고 보면 세비는 그러면 원래 기관에서 그 상담을 하시다가 이제 개원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차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기관에서 일할 때도 근데 어차피 프리랜서잖아요. 그렇긴 되게는 하죠. 그 4대 보험 나오는 월급쟁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했었는데요. 음. 일단 좀 제가 개업하면서 기관에 있는 속한 상담자와 대개하게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내 센터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가장 좋기는 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내담자를 대하는 마음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상담소 같은 데도 있었는데 사실 대학 상담소는 무료 상담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분들이 일단 상담자가 뭘 잘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뭔가 치료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도 무료 상담 기관이기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특히나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사실 개인 상담센터 특히 이제 유료 상담 기관은 사실 상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내담자분들은 50분 상담을 받는데 10만 원을 내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50분 동안 누군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10만 원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를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힘든 분들이 오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정성껏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 상담에 그러니까 무료 상담으로 오는 내담자랑 돈을 내고 오는 내담자가 심각도가 뭐 다 돈을 내고 온 사람이 더 심각하고 더 진지하고 무조건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자기 돈을 내고 온다라는 건 그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상담자도 뭔가 그에 상응하는 좀 더 인벌브가 좀 많이 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50분에 1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실 비싼 거죠. 사실 한 달에 이제 그 어찌됐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니까 4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거라서 사실 되게 비싼 거긴 한데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상담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아이들 사교육 이제 학원 보내면 이렇게 두 과목 영수 두 과목 해도 한 4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한 4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또 할 만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희도 이제 PT나 저는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한동안 이게 필라테스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금액이 비슷해요. 이제 일주일에 맞아요. 2번 정도 간다고 치면 그렇구나. 비슷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 몸이나 자신에 대한 투자잖아요. 저도 근데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허리 아프고 이게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그걸 받으면서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의 또 한 달 정도를 생각해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전혀 뭐 투자하기 너무 부담스러우실 분도 있겠지만 해볼 만한 금액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한테 필요한 어떤 능력을 새로 보충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부족한 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담만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필라테스도 그렇고 요즘에 뭐 보컬 이런 보컬 트레이닝 그런 것도 그렇고 다 뭐 어느 정도 그런 비슷한 가격대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센터들이 강남에 있는 게 약간 경제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건 또 뭐 이유가 있을까요? 10만 원이 뭐 이렇게 싼 거는 또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원주인데. 근데 원주에서도 여기 지구신이랑 그때 가보고 맞아. 고층 빌딩에 엄청 고층 빌딩에 계시구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긴 해요. 저희 상담센터도 지금 이제 강남에 있긴 한데 이게 여기 있네 강남. 저희가 막 고민하다가 강남에 개원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심리 상담, 정신 건강 이런 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 강남 혹은 좀 이게 원주에서도 좀 주상복합 이런 데서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사실 심리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료 상담 기관이 서비스를 못 해드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에서 청소년 기관이나 대학 상담소나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거 바우처 맞아요. 등을 통해서 좀 심리적 서비스를 받을 이런 기회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나 대학에서 상담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이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 자신에게 심리적 문제가 생겨서 다시 찾아오고 이러는 것도 좀 훨씬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거부감이 적달까요? 네, 맞아요. 문턱이 좀 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의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좀 기본적으로 첫 이제 상담을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관들의 그 중요성이 좀 강조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위센터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는 위센터가 활성화된 게 거의 한 이제 10년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위센터에서 상담을 경험해본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도 상담에 좀 더 친숙하고 그러면서 힘들 때는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또 이 김에 좀 약간 광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학회랑도 이제 약간 또 협약을 맺고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에만 좀 국한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서울에서만 있지 않고 좀 더 좀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광고 말씀 좀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서울 청년, 서울에 사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이제 맞으시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서울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여기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들어간다고 제가 예. 거기 이제 사업을 좀 했었는데 그 고위험군들이 아마 이제 모집을 해보니 고위험군들이 되게 좀 많았던 것 같고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이제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한 분한테 좀 오랜 기간 상담을 지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위험군들이 오셨을 때 빨리 판단을 하고 개입을 해야 돼서 이번에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좀 많이 거기 이제 상담사로 일을 하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상담 못 받는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저희로 돌아와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입은 어떠세요? 먹고 살만한가요? 강남 돈 잘 벌고 계시지 않아요? 잘 벌죠? 아니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뭐 제가 주워들은 얘기인데 그 빨리 망하려면 주식을 하고 오케이. 천천히 망하려면 상담을 해요. 아.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약간 여기서 처음 듣는 거긴 한데 그래요? 이해는 되네요. 너무 약간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상담 자격증,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 뭐 상담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도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오히려 돈을 써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는 되게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고 나서는 사실 이렇게 좋은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되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도 사실 경제적인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억대 연봉자가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1억 연봉, 어떻게 보면 나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나야 1억 된다. 연봉자가 많은데, 예, 그런 사람들, 상담하면서도 연봉이 높은 사람들 1억 연봉자 나야 된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1억 연봉을 경험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아직은 1억 연봉자가 되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운 시켜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학회원 분들 중에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센터를 이제 내잖아요. 그럼 언제쯤 약간 경제적으로 좀 살만해지나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되게 제가 좀 풍족하게 못 산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돈을 벌어도 좀 불안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는 거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뭐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 연지가 올해가 13년 차인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좀 됐다. 이제 좀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그 한 7, 8년? 왜냐하면 그 기간이 아까 그 보험 대출 계속 약관 대출. 그 보험 약관 대출에 계속 매달려서 살았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때부터가 약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그 정도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내담자가 유지된 상태에서 개업을 하기도 했고 공동 개업 형태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상담 센터가 안정이 된 건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1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상담센터를 개업한다는 건 어디 기관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뭐 연금 이런 걸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버는 돈은 적지 않은데 늘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게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좀 불안해요. 벌써 현재가 안정적인 사람이다 보니 네. 나중을 걱정하잖아. 아 왜 이렇게 자꾸 그걸 부러워. 근데 진짜. 맞아요. 이게 저도 딱 그 한 7, 8년 그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든 생각이 저도 이제 노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고 저는 뭔가 이 고민이 생기면 책을 사거든요. 그래서 노후 관련된 또 책을 한 3-4권 사가지고 막 열심히 읽어서 나름 이제 거기서 딱 이제 정리가 좀 돼서 그거대로 이제 세팅을 좀 하고 학회에서도 그것도 강의 한번 했어요. 그 노후 연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나도 그거 약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개업하시면 노란우산 벌써 빨리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40세 정도에는 연금을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일단은 그 정도는 가장 기본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약간 훌륭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좋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상담센터 왜 하시는 겁니까? 또 뉘앙스가. 야, 이건 참 네. 뭔가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저는요 이게 뭐 그런 쪽의 얘기가 이 상담센터 왜 하냐보다도 어쨌든 이 자존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게 되는 얘기가 저는 인생에서 지금이 자존감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뭐 사회성이 되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알던. 알았어. 그래서 근데 이제 자존감이 제일 높은 이유는 제가 상담 임상 이쪽을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를 뭐 나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고 네. 제가 공부를 한 걸로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공부를 한 것이 지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이제 저는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뭐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뭐 15년보다는 16년도가 제 자존감이 더 높고 16년보다는 17년이 제 자존감이 높고 계속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업 잘하셨네. 세민은요? 네, 저건
저 같은 경우는 왜 하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개인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뭐를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냐. 맞아요. 그게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던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돌이켜 보면 저는 상담을 하는 순간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진심으로 힘들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상담을 하는 순간에 오히려 되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작은 방에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누군가와 굉장히 깊이 있게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진심으로 진짜 같이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자신이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온전히 함께 하는 거거든요. 사실 가족하고도 그렇게 깊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상담이라고 하는 순간은 누군가와 굉장히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같은 얘기를 되게 좀 고급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계형이다 나는. 저는 삶의 의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마지막에 하는데 잘 맞는 얘기. 네. 격차가 좀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힘들게 모셔옵니다. 네. 마음은 늘 비슷합니다. 네. 여기 마무리한 느낌으로다가 그러면은 태미에게 상담센터다. 와 진짜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천생연분이다. 끝까지 의미야. 안 되겠어. 왜 그러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막 하면서 막 힘든 경험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맞나 막 고민하기도 하고 저는 막 10년 동안 헤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야 제 짝을 만났네. 네,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이 천생연분과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까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개업 너무 무섭지 않으니까 용기 내서 개업해주세요. 네. 그럼 사파에게 상담센터란? 이게 또 쌤이 다음에 말을 하려니까 좀 그렇다. 긴장하지 말고 하시던 대로. 저는 상담센터는 예전에는 개업해서 한동안은 저희 상담센터 이름이 지우 심리상담센터인데 내가 지우고 지우가 나다. 예전에는 한동안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최근에는 이제 그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상담센터는 직장이다. 나한테 상담센터는. 네네. 그래서 이 상담센터에 이게 이제 상담소라는 게 상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상담소를 운영하는 아까 이제 그 행정적이거나 이제 소상공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같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이게 내가 지우다라는 거는 내가 상담소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거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상담소에서 내가 약간 좀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그것이 이 상담센터를 좀 더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요즘에 나름 거리 두기를 좀 하는 측면에서 여기는 그냥 내가 직장이다. 이게 내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다라는 요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마무리 한번 줘볼까요? 네. 자, 여기는 인상상의 인상상의 약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엔 양손. 양손.